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과학 시간 제가 드디어 한번 처음으로 촬영을 해봅니다. 2학년, 3학년 지구과학 과목은 제가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1학년 거를 찍어보는 건 처음이고요. 어쨌든 이번 단원이 이제 4단원이라서 교과서 114페이지에 해당되거든요. 일단 학습지 위주로 볼 건데 거기가 이제 지구과학 내용의 거의 첫 시작입니다. 완전 지구과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과학 내용인데 어쨌든 지구과학에 속해 있고 제가 그나마 더 화학보다는 훨씬 자세히 알고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 찍는 게 나을 것 같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학습지 가지고 공부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걸 좀 보면은 뭘 배울 거냐면 4단원이 지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구. 그러니까 지구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그런 걸 볼 거고, 그리고 지구 밖에서 지구에게 좀 영향을 주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뭐 지구 안에는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땅이라는 지권이 있고, 그리고 생물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물권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기상현상들이 나타나는 기권이 있고, 그다음에 저 바다를 구성하고 있는 요 물과 관련된 수권이 있고, 그리고 지구 밖에 태양이나 달, 여러 천체들을 포함하는 외권 이렇게 5개의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지구 안쪽 그리고 지구 바깥쪽 이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개념이 태양계예요. 태양계. 이 지구라는 행성은 태양이라는 별, 항성 주위를 공전하면서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지구 안에 있는 뭐 모든 근본적인 현상들이 다 태양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뭐 광합성도 그렇고, 광합성을 인해서 식물이 자라고 식물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이 있고, 그리고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있고, 그리고 그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이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 태양 에너지로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또는 뭐 기상현상도 다 태양 에너지가 근본적인 힘이죠. 어쨌든 우리가 태양계라는 것에 속해 있어서 태양계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면,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은 태양이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태양주를 도는 행성, 외소행성, 수행성, 해성, 위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그냥 저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빈칸이 돼 있는데 땡이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땡은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여러분들이 약간 신기할 수도 있는 게, 뭐 지구는 태양계 내에서 그렇게 질량이 큰 존재가 아니란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 목성이 진짜 질량이 크다고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목성이라면 태양과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태양이 이 태양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중에서도 그냥 99% 이상을 태양에 다 갖고 있어요, 질량으로. 나머지는 1%도 안 되는 걸 다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양이 엄청나게 큰 존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은 이 땡에 붙잡혀서 공전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땡이 뭐냐면 중력이죠, 중력. 태양이 질량이 무지하게 커가지고 이 질량이 있으면 만류인력이 작용해서 중력이라는 게 생겨요, 중력.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을 뜻합니다. 태양의 천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붙잡혀가지고 천체들이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도 태양 중력에 의해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뭐 근본적인 현상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계는 그냥 이제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이니까 가볍게 본 거고, 여기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구 시스템. 뭐 다른 말로는 지구계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지구계.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총 5개의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체가 속해 있는 기권, 물이 속해 있는 수권, 그리고 땅이 속해 있는 지권, 그리고 생물이 속해 있는 생물권, 그리고 지구 밖에 천체들이 속해 있는 외권, 이렇게 5개의 권으로 나눠져 있고, 얘네들은 각각 독자적인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태양계에서 또 다른 이제 작은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안에도 이런 작은 시스템들이 있고, 걔네들이 독립적으로
이 권 내에서 뭐 생물들끼리만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생물은 물도 마시고 생물은 뭐 기체에 이제 호흡도 하고 생물은 땅 위에서 살기도 하고 등등 각각의 권들이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생명체가 행성에 존재할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뭐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런 행성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건 지구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화성 탐사 나가서 그 로봇이 화성 지하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가지고 뭐 미생물이라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가정을 하고 지금 탐사에 나간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올해 도착해가지고 올해 7월쯤에 도착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중에서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그냥 모든 행성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조건이 뭐냐? 일단 주위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별이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이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됩니다. 액체 상태의 물. 우리는 이 태양이라는 별이 있어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구가 이 얘기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태양이 있을 때 특정 지역에서만 온도 범위가 딱 적당해가지고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어야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곳은 물이 있어도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고 너무 뜨거워서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행성에서는 물이 존재하더라도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고 너무 에너지를 덜 받으니까 추워서 얼음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어떤 에너지 원으로부터 한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위치에 들어가야지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그래야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쓸데없는 얘기인데 꼭 뭐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진짜 뭐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어쨌든 물이 아니더라도 H2O가 아니라도 어쨌든 액체 상태에 무언가는 있어야 돼요. 뭐 메탄이라든지 여러 액체 상태에 어떤 용매가 필요한데 그건 왜 그러냐면 생명체라는 건 결국에 고분자 상태거든요. 막 단백질이라는 게 그냥 아주 기본적인 원소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원소들이 결합하는 형태로 어떤 고분자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체는 적어도 고분자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고분자가 되려면 어떤 원소들이 서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액체예요. 액체에다가 여러 원소들이 녹아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결합이 일어나서 생명체가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에 뭔가 물이 아니더라도 액체 상태에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 어쨌든 물이면 더 좋아요. 물은 좀 특별하거든요. 뭐 물에 대해서 아는 학생도 있겠지만 얘는 사실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그 안에서 이 수소랑 산소가 아주 밸런스 있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소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극성이 나타나고 어쨌든 물이라는 건 굉장히 좀 특별한 존재예요. 막 고체 상태보다 액체 상태가 더 밀도가 크기도 하고 등등 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용이한 그런 녀석이다. 액체 상태의 물. 어쨌든 얘네 둘이 필요하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말을 길게 했지만 얘네 둘만 있으면 일단 이게 최소한의 조건이다라는 거고 뭐 물론 얘네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 짜잘한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해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그 외에 짜잘한 조건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진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 모든 확률을 뚫고 다 갖춘 그런 행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뭘 만족하느냐? 일단 태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고요. 뭐 이거는 여기에 속하는 얘기죠. 에너지를 받고 있고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좀 짜잘한 그 조건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있고 대기가라고 써야 되는데 대기 입구라고 썼네요.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있고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유까지 아시면 뭐 더 좋긴 하겠지만 이유는 뭐냐면
대기가 있어야만이 그 온실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생명체라는 거는 환경이 급박하게 변하면은 좀 살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특정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게 생명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발현된 생명체들의 모든 특징이 그랬거든요.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너무 갑자기 확 차가워졌다, 확 뜨거워졌다 이러면은 생명체가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온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이 대기인 거고, 뭐 그거 말고도 이렇게 대기가 있어요. 온실효과 말고도 이런 생명체가 살아갈 때, 호흡할 때도 이런 산소가 필요하고, 그 기체라는 것이 생명체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여러 요소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온실효과라던가 그런 생물의 생장에 필요한 호흡 등등 그런 데 쓰이는 대기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어떤 것을 이제 생명체가 살기 좋냐면, 태양은 그냥 에너지만 주는 게 아니라 고에너지 입자들을 줘요.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하면 방사선 같은 걸 주는데, 방사선이라는 게 엄청 입자는 되게 조그만데 얘가 굉장히 이제 인간의 몸에 해로운 거라서 얘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지 모르고 있는 동안 그 방사선이 우리 몸을 막 통과하면서 안쪽에 있는 내장들을 막 파괴시키고 그런 되게 위험한 물질입니다. 고에너지 입자. 근데 태양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오는데 걔네들을 이 자기장이라는 방어막이, 지구에 있는 방어막이 얘네들을 이렇게 지구를 피해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자기장이 있어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고에너지 입자들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다. 생명체가 보호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제가 짜잘하게 좀 얘기가 길었지만 어쨌든 오늘 그냥 학습지 내용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이거가 왜 그런지 그냥 외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사실 문제 풀 때는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학습지 가지고 요 문제들을 다 풀라고 하면, 방금 본 내용 가지고 요거를 풀라고 하면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1번 지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기권은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권의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 그리고 육지의 빙하는 직권에 속한다. 일단 넘어가고, 바다에 사는 생물은 생물권에 속한다. 그렇죠? 생물은 생물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외권은 기권 바깥의 우주 환경이다. 이것도 맞아요. 지구 바깥, 지구 대기 바깥에 해당하는 것이 외권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헷갈렸겠죠? 육지의 빙하는 직권에 속한다. 얘가 틀렸는데 답이 3번인데 왜 틀렸냐? 육지의 빙하, 결국 얘도 물이거든요. 그래서 직권에 속하는 게 아니라 수권에 속합니다. 수권. 직권이 아니라 수권에 속한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까닭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다음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주성분해하는 두꺼운 대기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얘가 틀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환경을 가진 행성은 금성입니다. 금성을 알고 있으면은, 금성이 이런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보기였는데,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금성이 어떤 환경을 지니고 있는지 당연히 모를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풀어야 되는 게, 지구의 그 대기를 구성하는, 공기를 구성하는 원소, 그 분자들을 보면 질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산소입니다. 이산화탄소도 당연히 있기는 한데 막 주성분으로 할 정도는 아니에요. 질소나 산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거지 이산화탄소를 주성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대기라고 하지 않아요. 좀 적절한 대기, 여기 보시면 적절한 두께의 대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꺼운 대기는 이제 금성이 해당되는 건데,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엄청 거의 한 98% 정도 비율을 갖는 두꺼운 대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요새 친환경 그러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실효과. 그래서 금성은
물론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이 있긴 한데 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두껍게 있어가지고 온실효과가 너무 뛰어나서 금성은 진짜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학습지는 제가 다 자료로 올려놓을 거고요.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15분 했으니까 좀 더 해도 되겠네. 자, 우리가 배운 지구 시스템의 각 권들이 있어요. 기권, 직권, 뭐 수권, 외권, 또 어디였지? 생물권,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각각의 권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기권은 기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그리고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개의 권으로 또 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기권, 요 전체, 얘네들 권 전체, 그냥 기체,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이 기권 자체는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또 기권에서 나타나는 기상현상, 그러니까 날씨 현상들을 얘기하죠. 기상현상은 지표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이런 그래프 봤을 거예요. 여기가 온도고 여기가 높이에 따른 그래프인데 이제 대기의 층상 구조라고 부르죠. 대기의 연직 구조? 뭐 층상 구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가 온도가 높은 쪽이고 여기가 온도가 낮은 쪽인데 지상에서 저 지구 높이까지 올라갈수록 어떻게 변하느냐. 일단 지표는 뜨겁습니다. 뜨겁고 높이 올라갈수록 차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어느 순간 좀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높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시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됐다가 다시 온도가 쭉 내려가요. 이것도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구간을 기준으로 이 아래를 대륙권이라고 불렀고요. 요만, 그리고 이 구간을 성층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층권.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중간권이라고 불렀고 여기를 열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텐데 높이에 따라서 제일 아래층이 대륙권, 그 위에가 성층권, 그 위에가 중간권, 그 위에가 열권이에요. 그리고 요 각각의 권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보면 기권의 요 층상 구조는 교과서 116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그림을 잘 보면서 같이 보면서 이 학습지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뭐 대륙권 계면이라고도 써 있죠. 요 구간을 이제 대륙권 계면이라고 쓰는데 대륙권의 끝을 얘기합니다. 대륙권은 지표에서부터 어떤 높이까지 존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층권이 되는데 어쨌든 대륙권의 끝부분은 대륙권 계면이라고 하고 성층권도 끝이 있죠. 여기를 성층권 계면이라고 하고 중간권도 끝이 있죠. 여기를 중간권 계면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자,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요. 뭐 그 이유를 따지면은 지표에서 열이 많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 열원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산에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지는 것도 볼 수 있고, 에베레스트산의 정상에 보면 녹지 않는 만년설, 1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이라는 것도 있죠. 너무 높이 있어서 온도가 낮아가지고. 어쨌든 대륙권 내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특징이 뭐냐면 대륙권에서는 말 그대로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륙권입니다. 대륙권. 대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지상에 있는 기체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위에 있던 기체가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섞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섞일 수 있다. 대류가 일어난다. 위아래로 막 움직인다. 그래서 기체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이 기체가
위아래로 연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기상현상이 나타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밑에 있던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물질이 위로 가서 차가워지면서 응결이 돼야지 구름이 생기고 구름에서 이제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기상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래에 있던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기체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구름은 생길 수 없고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게 돼요. 어쨌든 대류가 있어야지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이 지표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상현상도 나타나는 것이 대류권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 성층권은 어떤 권이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류권과 달리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증가하는 곳이고 여기는 대기가 안정하고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일단 성층권에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오존층, 이렇게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요 오존층 같은 경우에는 한 높이 20에서 30km 구간에 있습니다. 오존층은 요 구간에 형성되어 있고, 대류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km까지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1km다. 그리고 여기 한 20에서 30km 요 구간에 오존층이 존재한다 라는 뜻이고, 요 오존층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외선을 이제 흡수해 가지고 지구로 나쁜 그 해로운 자외선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오존이 분포하고 있어서 오존이 자외선을 맞으면 그 자외선을 이용해서 이제 분리가 됐다가 또 다시 결합해서 또 자외선 막아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해요. 어쨌든 자외선이 흡수가 됩니다.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가 흡수가 된다라는 뜻은 여기 주변으로 여기에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오존층이 존재하니까 여기가 온도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뜨거운 곳에 가까워지니까 점점 뜨거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면 대류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기가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대류권이 왜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지 다시 그것부터 좀 볼까? 여러분들 밀도라는 개념을 좀 아시나요? 기체나 액체의 이제 밀도. 아마 이런 거는 좀 봤을 거야. 물과 기름을 섞으면, 예를 들어 자, 기름을 넣어놨어. 뭐 식용유를 넣어놨다고 해볼게요. 집에서도 해볼 수 있어. 물론 부모님이 좋아하진 않겠지만, 이제 투명한 유리잔에다가 기름을 먼저 넣어요. 그리고 내가 컵에다가 물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물을 붓는 거야. 물을 이렇게 부어요. 자, 그러면 기름이 지금 현재 밑에 있죠. 그리고 물을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기름 위에 물이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름과 물의 밀도를 비교하면 물이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기름이 먼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아래로 위치하고 기름이 위에 위치해요. 요거는 유체,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서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면 밀도가 큰 애가 밑으로 가고 밀도가 작은 애가 위로 갑니다. 물론 고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섞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밀도가 작은 거를 밀도가 큰 거 위에 올려놔도, 밀도가 큰 거를 밀도가 작은 거 위에 이렇게 올려놔도, 물론 얘네들의 밀도를 제가 비교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올려놔도 뭐 뚫고 얘가 밑으로 가고 얘가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고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유체,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큰 게 밑으로 갑니다. 자, 근데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있을 때 물로 봐도 되고,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이렇게 봐도 되고, 어쨌든 차가운 유체가 있고 따뜻한 유체가 있을 때 뭐가 더 밀도가 크느냐, 얘가 밀도가 크고요. 똑같은 종류의 공기라고 쳤을 때, 온도만 다르다고 쳤을 때 얘가 밀도가 작습니다. 왜냐면 차갑다라는 뜻은 얘가 좀 수축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좀 덜 활발하다. 따뜻하다는 것은 움직임이 좀 활발해요. 그래서 부피가 좀 팽창합니다. 그래서 밀도라는 식은 부피분의 질량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뭐 1kg 이렇게 준비해서 얘는 차갑게 식히고 얘는 따뜻하게 데피면은 얘는 당연히 둘 다 1kg이라는 이 질량 자체는 똑같은데 얘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부피가 커지면서 얘는 밀도가 작아져요. 얘는 좀 움직임이 덜 이제 좀
차갑다라는 것은 움직임이 좀 그 기체 분자의 움직임들이 되게 둔해져 있다라는 뜻이라서 부피가 좀 줄어듭니다. 온도가 높은 애들보다. 그래서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작기 때문에 밀도는 커집니다. 어쨌든 차가운 거랑 따뜻한 거를 비교했을 때 유체는 밀도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륙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밑에가 따뜻하고 위에가 차갑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얘가 뜨거워서 이 차가운 곳으로 밀도가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는 이 기체의 온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밀도가 다 똑같은 상태인데 밀도가 다 똑같아요. 지금 대륙권 내에서는 일단 시작은 밀도가 다 똑같습니다. 위든 아래든 온도 차이가 없이 그냥 밀도가 다 똑같은 상태야. 근데 여기서 땅에서 열이 발생해요, 열. 그래서 얘가 밀도가 좀 가벼워지고 얘가 밀도가 좀 커지긴 하는데 어쨌든 어떤 그 자연적으로 이 지열에 의한 그 모습이 계속 그러니까 지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거에서 공기가 데펴지고 그 위에는 상대로 차가워지고 다 하다 보면 물론 처음에는 당장 뜨거워진 애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얘가 온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좀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얘가 지금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다고 하더라도 얘는 지금 내려오려고 하거나 얘가 올라가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밀도가 차이가 나더라도 지금 이 위치가 이 상태에서는 그냥 평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서 있다고 해서 밑에서 위로 불어오르는 바람 이런 게 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환경적으로는 딱 지금 그냥 안정한 상태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요런 온도 분포를 보일 때 기체가 이런 온도 분포를 보일 때 여기서 뜨거워지게 되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태양빛이 어떤 지역에 특별히 가열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는 이제 비로소 다른 것보다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냥 다 위든 아래든 이제 섞이려고 하지 않지만 특별히 여기를 뜨겁게 만들어주면 태양빛이 여기만 특별히 가열이 많이 된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일부러 내가 공기를 올려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괜히 뭔가 설명을 안 하고 여기에서 갑자기 나오다 보니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감도 안 잡히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서 갑자기 뜨거워진 애가 있다면 밀도가 주변보다 작아지게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게 되면 주변의 애과 비교했을 때 지금 당장 지상에 있는 애들보다 뜨겁기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올라오고 보니까 주변 애들은 더 차가운 거야. 그럼 얘는 애초에 뜨거워서 올라왔는데 주변은 더 차갑네? 그럼 얘는 주변보다 더 뜨거운 애가 돼버렸죠? 그럼 더 올라가. 근데 갔더니 주변 애들은 더 차갑네? 나는 더 뜨거운 애가 됐네? 또 올라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도 분포를 가졌죠. 그래서 밑에가 지금 차가운 애가 있어. 얘가 우연히 좀 뜨거워졌다고 해봐. 밀도가 작아졌다고 해봐. 그럼 얘가 가벼워지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내가 뜨거워져서 갔더니 위에는 이미 나보다 더 뜨거운 애가 있어. 나보다 더 가벼운 애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 잘못 왔네. 나보다 더 가벼운 애가 있구나. 그럼 다시 돌아갈게 하고 밑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가려고 해도 그 위에 있는 애가 나보다 더 뜨거운 애가 있느냐 아니면 나보다 더 차가운 애가 있느냐에 따라 더 올라갈지, 그러니까 잠깐 올라갔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올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게 주변 온도 환경이고 그런 걸 가지고 대기가 안정됐다 또는 대류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괜히 이제 지구과학 교사라 좀 많이 오버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대류가 일어난다. 여기서는 대기가 안정하다. 사실 이것도 그런 이유는 필요 없어. 문제 풀 때는 그냥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구나. 얘기는 뭐 대류가 안 일어나고 안정하다구나. 뭐 그런 식으로만 가도 돼요. 근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요. 그다음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대류권과 똑같이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기상현상이라는 건 결국에 밑에 수증기를 머금고 있던 애가 위로 올라가서 차가워지면서 이제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비가 내리게 되는 게 기상현상인데, 또는 뭐 눈을 내린다든가 등등. 수증기가 없으면 얘가 대류가 일어나더라도 밑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애가 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대류가 일어나더라도 기상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구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구름을 만들 수증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간권은 대류권과 똑같이 대류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아서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열권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여기는 뭐 오존층이 존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지표에서 나오는 이 열보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랑 가까워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희박해서 금방금방 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도 물을 적게 넣으면은 금방 끓고 물을 많이 넣으면 늦게 끓고 막 그러죠.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만 받아도 물이 되게 조그마면 기체도 결국엔 물이랑 똑같이 유체거든요. 그래서 기체가 거의 없으니까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확확 뜨거워지고, 그리고 조금만 에너지를 덜 받아도 금방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는 낮과 태양이 없는 밤에 이런 온도 차이가 크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좀 길어졌죠? 31분 찍었는데 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네, 수권까지 하기엔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찍고요. 다음엔 이제 학교 와서 여러분들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아마 제가 여러분들 표정 다 보면서 수업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 학교 와서 여러분들 학교 온 상태로 수업을 했다면 여러분들 표정 보고 아 이거 적당히 해야겠다고 끊었을 텐데, 여기 설명 덜 하고 막 대류 이런 거 깊게 설명 안 하고 끊었을 텐데, 그냥 저 혼자 그냥 신나서 괜히 혼자 막 얘기하듯이 좀 많이 앞서 나간 수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요 그래프, 대류권은 올라갈수록 차가워지고 성층권은 올라갈수록 뜨거워지고 중간권은 올라갈수록 차가워지고 열권은 올라갈수록 뜨거워진다. 그리고 대류가 일어나는 것은 대류권이랑 중간권이구나, 성층권은 안정하구나,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요 정도. 그리고 성층권이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오존층 때문이구나. 그리고 중간권과 대류권 둘 다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건 대류권이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끝입니다. 요 기권에 대해서는 끝이에요. 끝.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앞서 배웠던 거, 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런 것들 좀 보시고, 어쨌든 학습지 위주로 교과서 그림이랑 참고해서 제 설명 너무 깊게 들어간 그 부분 빼고 어쨌든 좀 딱딱 나눠지게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 찝어드린 부분들,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학교에서 봅시다.